안녕하세요. 챗봇 만들기 시리즈가 벌써 10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쿠바의 임가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모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내가 업로드한 자료를 검색하는 거 말고 외부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챗봇을 사용하게 될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간단하게 기획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챗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웹 검색 챗봇을 만들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 챗 플로우대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오늘 만들 웹 검색 챗봇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참고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등을 찾아주고 해당 사이트 내의 자료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웹 검색 챗봇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것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을 때에는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을 찾기 어렵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편해졌음에도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챗봇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감소시키고 생각지 못한 검색 결과를 통해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유저 페르소나입니다.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오아리 선생님은 역사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수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료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아리 선생님은 교과서 진도에 맞춰 역사적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우리는 오아리 선생님이 필요하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검색 챗봇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유저 페르소나인 오아리 선생님이 겪는 어려움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육 자료를 찾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흥미로운 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더 재미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은 선생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웹검색 챗봇은 선생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제공합니다. 교육용 비디오, 이미지, 학술 정보 등을 외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챗봇에 사용되는 기술은 LLM, 웹브라우저, 임베딩, 버퍼 메모리, 에이전트 등입니다. 챗봇 사용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는 데 시간이 절약되고 수업의 질은 향상되며 교육적 가치는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웹검색 챗봇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챗 플로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검색을 위한 챗 플로우는 몇 개의 노드만 사용하여 그리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노드들 사이에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플로우만 보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웹검색 챗봇이 작동하는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챗봇에 질문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질문은 Conversational Retrieval Agent에 입력됩니다. 그냥 Conversational Agent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들어온 질문을 언어 모델에게 전달합니다. 언어 모델은 들어온 질문을 해석하고
웹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에이전트에게 웹 검색을 요청합니다. 에이전트는 웹 검색을 수행하도록 연결된 웹 검색 툴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합니다. 이때 웹 검색을 수행하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는 툴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검색 툴이 검색한 결과를 에이전트에 다시 전달하고 에이전트는 검색 결과를 또다시 언어 모델에 전달합니다. 언어 모델은 전달받았던 사용자의 질문과 에이전트가 검색하여 전달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검색 결과에 따른 답변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답변은 에이전트에 다시 전달되고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답변을 출력합니다. 이때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부여하거나 답변 양식을 지정하여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쿱체인에는 웹 검색을 무료로 지원하는 노드도 있지만 웹 검색 성능이 좋은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surf API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surf API, 구글 서치 API라고 적힌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정으로 들어오면 API 키가 이렇게 발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Copy Your API Key 버튼을 눌러서 API 키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쿱체인에 이 키를 등록하기 전에 surf API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surf API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합니다. 아까 메인 페이지를 보셨을 때 구글 서치 API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화면들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API 다큐멘테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서치, 구글 맵, 구글 쇼핑, 구글 뉴스 등 여러 가지 구글 사이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API 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야후나 유튜브, 심지어는 네이버에서도 검색 기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 사이트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코딩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희와 같이 API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기본 검색인 구글 검색만 제공됩니다. 이제 복사한 API 키를 쿱체인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쿱체인에서 API 키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인 페이지의 크레덴셜스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챗 플로우를 모두 완성한 다음 노드 안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 페이지의 크레덴셜스에서 키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크레덴셜스를 클릭합니다. 제가 챗봇 만들기 시리즈를 이용하면서 등록했던 여러 사이트들의 API 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surf API 키를 삭제하고 여러분과 같이 새롭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Add Credential을 클릭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surf API를 찾아서 클릭하겠습니다. 크레덴셜 네임에는 쿱체인에서 사용할 키 이름을 원하는 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쿠바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urf API 키는 아까 복사했던 값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면 API 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쿱체인의 챗 플로우를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Add New를 통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할 에이전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체인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웹 검색 툴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드 목록에 들어가서 에이전트 중에 Conversational Retrieval 에이전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dditional Parameters를 클릭해서 이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부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Do your best to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최대한 잘 답변해달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멘트 위에다가 한국어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Ask, Answer in Korean 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시스템 메시지에는 영어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좀 더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내가 한 질의응답에 대한 사이트를 링크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sentence, show me the link to the site where you found the answer. 네, 문장이 끝날 때마다 나한테 네가 찾은 답변의 사이트의 링크를 보여줘 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역사 선생님 보조야. You are a history teacher assistant. 지금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은 역사 선생님이 너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맞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출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 사이트나 책에 대한 출처를 링크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없는 링크를 생성할 때가 있어요. Don't show me the links that don't exist. 존재하지 않는 링크는 보여주지 마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노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목록에서 챗 모델스에서 저희는 항상 챗 오픈 AI를 사용해 왔습니다. 크레덴셜을 설정하고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를 가져와 볼 텐데요. 메모리는 사용자의 대화 내역을 기억할 역할을 합니다. 이전 대화 내용이나 사용자의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가 답변을 출력할 때 이전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노드 목록에 들어가서 메모리에서 버퍼 메모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웹검색 툴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료로 웹검색을 지원하는 툴을 먼저 연결해 보고 그 다음으로 유료 버전인 썰프 API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목록에 툴스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웹 브라우저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노드는 챗 모델과 임베딩 연결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챗 오픈 AI 노드를 복사하여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모델을 연결한 다음 임베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임베딩을 가져오고 크레덴셜을 연결한 다음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챗 플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하고 챗 플로우의 이름을 웹검색 챗봇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채팅을 해볼 텐데요. 저희 페르소나에 맞게 역사적인 내용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누구야?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검색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한글을 만든 왕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려면 뭔가 미디어에서 나왔던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오는 영화 알려줘.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는 세자의 여자,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있다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데 유용한 사이트 5개 추천해줘. 네, 이렇게 5개의 사이트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한국 역사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역사넷이라고 해서 살수대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링크를 복사해서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링크 내용 요약해줘. 네, 우리 역사넷이라는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였고, 이 사이트는 한국 역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고구려 왕조가 수이 왕국과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웹검색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웹검색 챗봇을 만들 때에는 웹검색을 수행할 툴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생성할 언어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챗봇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GPT-4로 변경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모델 모두 GPT-4로 변경을 하고 템퍼처도 0.9가 아니라 0.7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처는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색한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성 있게 대답할지 아니면 검색한 내용을 그대로 대답할지 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챗플로우를 저장하고 이전의 채팅 내용을 모두 삭제한 다음 새롭게 채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누구야? 모델의 성능을 높였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답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은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렇게 역사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질문으로 세종대왕이 나오는 영화 알려줘. 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엄청 여러 번 대답해 주었는데요. 원래 이 LLM이 생성한 부분 여기까지였고 이 릴레번트 링크는 제가 아까 에디셔널 파라미터를 통해서 답변에 대한 참고자료 링크 사이트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들이 있는지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천하라는 영화가 1962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양녕대군, 측녕대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링크를 보면 이번에는 1978년에 나온 세종대왕이라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세종역에
신성일 배우가 연기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으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좀 비교적 최근 영화를 볼 텐데요. 이것도 충녕대군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세종대왕의 영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정말 잘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데 유용한 사이트 5개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의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진 사이트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한국사, EBS 어린이 이런 식으로 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역사 사이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링크라고 나오고요. 어린이 한국사. 우리 역사넷인데 사이트 소개 페이지에서 좀 에러가 나는 것 같고요.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고 EBS 어린이. EBS 어린이는 잘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추천은 잘 해줬지만 링크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웹 검색 툴을 바꿔서 챗봇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웹 브라우저 챗 모델 임베딩을 삭제하고 노드 목록에 가서 툴스에서 서프 API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드를 연결한 다음 아까 설정에서 추가했던 크레덴셜을 선택하고 챗 플로우를 저장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대화를 모두 삭제하고 새롭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누구야? 와,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오는 영화 알려줘. 네, 세종대왕의 영화로는 나라말싸미와 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트 추천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데 유용한 사이트 5개 추천해줘. 네, 5개의 사이트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인데 이거는 우리 역사넷이라고 아까 제가 준비한 이 사이트도 우리 역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었고요. 2번째 사이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역사학회의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 링크 요약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잘 요약해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내용 요약해줘.
네, 이 링크 내용을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다룬다고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웹검색 챗봇을 만들어보고 질의응답까지 해보았는데요. 웹검색 챗봇은 이전 실습과는 다르게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템퍼처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웹검색 툴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챗봇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정의했던 페르소나와 챗봇 시나리오에 맞춰서 역사 선생님이 사용할 법한 내용으로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웹검색 챗봇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질문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여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웹검색 챗봇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역사 선생님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고 싶을 때 챗봇을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및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시장 동향, 경쟁 분석, 고객 피드백 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검색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학술적 자료나 출판문 검색, 여행을 위한 관광지, 호텔 가격 검색, 나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영화나 책, 음악을 추천해주는 웹검색 챗봇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웹검색 챗봇에서는 에디셔널 파라미터스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역사 선생님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때에는 시스템 메시지를 그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쿱체인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7일간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